너무 아파. 약도 소용이 없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다수의 통증은 보통 사용하는 진통제로 가라앉습니다. 그런데 어떤 통증은 진통제를 아무리 먹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잘못된 걸까요? 아니면 과장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고통은 고장난 감각에서 비롯된 전혀 다른 형태의 통증입니다. 오늘 파말로그 에피소드에서는 보통의 진통제가 듣지 않는 신경병증성 통증과 이를 처치하기 위한 새로운 약물의 등장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대다수의 통증은 염증에서 시작하고 염증이 통증의 문을 엽니다. 하지만 모든 통증이 같지는 않습니다. 신경병증성 통증처럼 염증이 없는 통증도 있습니다. 이 경우 통증의 원인은 손상된 신경 그 자체입니다. 신경세포는 자극이 없이도 스스로 발화하고 뇌는 그 신호를 계속되는 고통으로 받아들입니다. 염증 매개 물질보다 신경전달 물질의 불균형과 이온 채널의 과흥분이 핵심 병리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진통제, 엔세이드나 마약성 진통제는 잘 듣지 않습니다. 이러한 통증에는 염증을 차단하는 약이 아니라 신경의 과흥분을 조절하는 새로운 전략이 필요합니다. 통증을 차단하던 시대에서 신경을 다스리는 약의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신경병증성 통증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먼저 우리 몸의 통각 회로를 살펴봅시다. 우리가 아프다고 느끼는 통각은 1차, 2차 그리고 3차 통각 뉴런을 따라 올라가는 단일 회로입니다. 1차 뉴런이 말초의 손상 자극을 감지해 소마 근처의 엑손 힐록에서 활동 전이 스파이크를 만들고 이 신호가 척수 후각으로 들어오면 2차 뉴런이 이를 받아 통증 정보를 재조합합니다. 이후 신호는 시상으로 올라가 3차 뉴런에서 대뇌피질로 전달되며 이때 비로소 우리는 아프다고 인식하게 됩니다. 즉 1차 뉴런이 통각을 감지하고 2차 뉴런이 통각 신호를 전달하고 통합해서 3차 뉴런이 통각을 인식하는 이 세 단계가 정상 통각 회로의 전부입니다. 신경병증성 통증의 본질은 신경 손상으로 인해 정상적이지 않은 위치에서 스스로 활동 전이를 만들어내는 현상, 즉 이소성 발화입니다. 손상된 1차 통각 뉴런의 절단 부위, 손상 인접 축삭, 그리고 DRG 소마에는 전압 개폐성 소듐 채널과 칼슘 채널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해 막 전이가 극도로 불안정해집니다. 이 때문에 자극이 전혀 없어도 이들 부위에서 자발적 활동 전이가 생성됩니다. 이 병적 신호는 끊임없이 척수 후각으로 전달되어 2차 통각 뉴런의 엑손 힐록을 지속적으로 자극하고 결국 2차 뉴런 자체가 스스로 발화하기 쉬운 상태, 즉 중추 감작이 형성됩니다. 결국 1차 뉴런의 여러 발화점에서 생성된 이소성 발화가 2차 뉴런 엑손 힐록의 과흥분을 거쳐 자기 스스로 증폭되는 병적 통증 회로가 형성되는 과정이 신경병증성 통증의 핵심입니다. 이제 외부 자극이 없어도 저절로 만들어지는 통증 회로는 예민함 자체로 작동하는 시스템이 되는 것입니다. 신경병성 통증의 한 가지 원인으로 PAG에서 RVM 그리고 척수로 이어지는 하행성 억제 경로의 기능 상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뇌는 단지 고통을 느끼기만 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뇌는 고통을 조절하고 억제하는 능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림에서처럼 PAG에서 시작해 RVM 혹은 LC를 거쳐 척수 후각으로 내려가는 하행성 통증 억제 회로가 그 핵심입니다. 중뇌의 PAG는 이 억제 시스템의 지휘 본부로 전 전두엽과 변연계에서 내려온 상위 조절 신호를 받아 통증 억제 명령을 통합합니다. 이어서 RVM과 LC는 PAG 신호를 받아
척수 후각으로 억제성 하행 신호를 내려보냅니다. 이렇게 PAG에서 RVM 혹은 LC를 거쳐 척수 후각으로 이어지는 회로는 통증이 과도하게 커지지 않도록 신호를 묶어두는 브레이크 역할을 해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림에서 적색으로 표시된 것처럼 전 전두엽과 변연계에서 내려온 조절 신호가 PAG에서 통합되고 그 신호가 RVM과 LC 두 갈래로 퍼져 척수 후각의 통증 시냅스를 억제하는 것, 이것이 하나의 통합된 하행성 통증 억제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이 억제 시스템이 침묵하는 순간 고통은 더 이상 차단되지 못하고 그대로 증폭됩니다. 통제에서 벗어나 스스로 발화하기 시작한 신경병증성 통증은 증상에 따른 명칭이 있습니다. 자극이 없어도 통증이 계속되는 자발통, 작은 자극에도 과도하게 아픈 통각 과민, 그리고 원래 통증이 아니던 감각조차 아픔으로 느끼게 되는 이질통 등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신경병증성 통증의 예로는 대상포진 후 신경통, 당뇨병성 신경병증, 그리고 척수 손상 후의 통증 등이 있습니다. 이 고통은 우리가 알던 기존 진통제의 작동 방식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단순히 염증을 줄이거나 통각 수용체를 차단하는 것만으로는 이 회로를 진정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통각 회로 자체를 조절하는 완전히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신경 전달 물질을 조절하고 칼슘 채널을 억제하고 뇌의 억제 회로를 다시 깨우는 약물들, 예를 들어 과흥분된 신경세포를 진정시키는 프레가발린, 세로토닌과 노르에피네프린을 보존해 침묵하는 하행성 억제 회로를 되살리는 둘록세틴, 그리고 고전적이지만 여전히 유효한 삼환계 항우울제인 아미트립틸린 같은 약물들입니다. 바로 이런 약물들이 이 고통을 위해 사용됩니다. 그렇게 등장한 약물들은 분명 고통을 줄이는데 일정한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통증이 둔해졌다고 말했고 일상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졸림, 어지러움, 기억력 저하, 그리고 감정의 무디어짐, 고통은 줄었지만 삶은 더 무거워졌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었죠. 이 약물들 역시 또 다른 불편을 품은 채 우리 곁에 남아 있습니다. 마무리합니다. 신경병증성 통증은 단순히 강도가 센 통증이 아닙니다. 신경의 흥분, 억제 회로의 소실, 그리고 뇌의 학습이 만든 총체적 경험입니다. 새로운 약물은 필요하지만 결국 통증 치료는 삶 전체의 회복과 함께 해야 합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신경병증성 통증 처치 약물에 관한 보다 자세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